5장 음향 데이터와 첨감 3강입니다. 음향기기의 특성 데이터를 측정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기본으로 기기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특성이 좋을수록 원음에 충실하고 음질이 좋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음질은 반드시 대응되지 않으므로 직접 들어보고 평가할 수 있는 첨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음향기기를 구입할 때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상황을 비교해 봅시다. 컴퓨터는 특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음향기기는 특성만으로 기기의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정보는 최종단까지 디지털로 처리되지만 음향의 경우에는 최종단에는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음질의 좋고 나쁨은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음질의 극히 일부분을 추정하는 데 불과한 자료입니다. 이와 같이 앰프의 특성을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데이터의 일례입니다. 종합평가가 엑설런트로 나와 있지만 첨감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고주파 왜곡률은 같아도 왜곡 성분이 짝수 고주파인지 홀수 고주파인지에 따라 음질이 다르므로 이 수치의 대소만으로는 기기 성능의 상호 비교 평가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짝수 고주파보다 홀수 고주파가 더 불쾌하게 들리고 저차보다 고주파가 더 불쾌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피커의 주파 재생 대역도 넓은 것이 좋습니다. 상한 주파수 대역이 18kHz보다 20kHz가 음질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로 들어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역의 재생 주파수도 중요하지만 음성을 확성하는 경우에는 100Hz 정도이면 충분하고 음악은 50Hz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서브우퍼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무조건 주파수 대역이 넓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목적에 맞는 주파수 대역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스피커를 선택할 때 재생 주파수 대역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주파수 특성의 그래프를 보고 스피커가 얼마나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 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로 동작시켰을 때의 음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특히 스피커의 특성은 무향실에서 사인퍼나 핑크 잡음을 이용하여 스피커 정면 1m 앞에서 측정한 데이터이므로 실제로 우리가 청취하는 음원과 청취하는 공간의 음영 특성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피커는 설치하는 공간의 음향 상태에 따라서 음질도 천차만별로 변하므로 스피커 사양은 공간의 음향 특성보다 덜 중요합니다. 음향 시스템은 청취 레벨에 따라서 청각의 주파 특성도 달라지므로 들리는 음색도 달라집니다. 90dB로 재생하는 경우에 저음과 고음이 잘 들리지만 낮은 레벨로 재생하면 저음과 고음도 잘 들리지 않고 3, 4kHz 감도도 떨어지므로 명료한 음악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음향기기의 성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향기기의 좋고 나쁨은 측정 데이터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첨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향 데이터를 보고 있어도 음악은 들리지 않습니다. 또 좋은 음질이 재생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향 데이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기의 사양은 사람의 이력서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력서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참고사항일 뿐이지 업무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기기의 특성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향 엔지니어는 음질의 문제점을 물리적인 음향 특성과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곡이 없는지, 다이내믹 레인지는 충분히 넓은지, 스펙트럼 특성은 평탄한지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다이내믹 레인지, 주파 특성, 왜곡, SMB 등 물리적 특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퀄라이저나 컴프레스 등의 효과기를 사용하여 의도한 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엔지니어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정하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 음향 처리 결과 어떠한 음이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코딩 엔지니어가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음색을 보정하는 경우 녹음한 음이 처음에 의도했던 음질이 아니거나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음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또 음질의 문제점을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1보입니다. 소리의 청감적 느낌을 기술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감성으로 표현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음질 열화 요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향 이론 이외에 소리의 음색, 다이내믹, 디테일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청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피커 음색의 표현의 일례를 보겠습니다. 청친상은 아주 표준적인 음을 들려주고 중대역과 고역대에서는 화려한 색채감보다 정갈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표준적인 음이 무슨 의미이고 정갈한 느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화사함이란 단어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흐트러짐이 없는 음질의 의미도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음향기기의 음질을 평가할 때 음질평가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음질 형용사는 어떤 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음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 개선해야 하는 물리적인 음향 파라미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음질이 지저분하면 잡음과 왜곡이 많기 때문이고 잡음과 왜곡을 최소화하여 음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왼쪽에 음향 파라미터가 있고 오른쪽에 주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음이 부드럽다, 피곤하다는 주파수 특성과 관계되고 자연스럽다, 답답하다는 주파수 대역과 관계가 됩니다. 또 깨끗하다, 지저분하다는 신호대 잡음비 또는 고저파 왜곡, 홈 변조 왜곡, 홈 필터 왜곡 등과 관계가 됩니다. 표 5.3의 음질 표현 형용사와 음향적인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용사와 반드시 대응되는 음향적인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소리가 얇다, 기본음이나 저음이 고음보다 적은 음입니다. 그래서 저음을 좀 부스트한다든지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 풍부하다, 배음보다 기본 주파수 성분이 많은 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음. 자, 이와 같이 형용사는 반드시 음향적인 원인과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음향적인 원인들은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 완전한 상관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음색의 표현은 물리 특성을 기본으로 주관적인 형용사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SMB가 낮고 왜곡이 많아서 소리가 둔탁하고 지저분하다. 소리가 둔탁하고 지저분한 원인을 앞에 쓰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역이 없어서 음량감이 부족하고 7kHz 이상의 고음역이 없어서 음이 선명하지 않다. 보컬이 악기음에 마스킹되어 선명하지 않다. 이와 같이 물리 특성과 주관적인 형용사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음질 평가 과정은 2단계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1단계는 소리를 들으면서 음향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각 음향 데이터에 대한 느낌의 가중치를 주어 음질의 좋고 나쁨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기초 음향 지식이 없으면 제1단계는 거치지 않고 바로 자신의 과거 경험과 기호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므로 개인차도 많습니다. 음향 초보자가 음악을 듣고 음향 시스템의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음질의 좋고 나쁨을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음향 지식이 없으면 음질의 좋고 나쁨을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음질이 나쁜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어떻게 보정해야 좋은 음질로 만들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청감 능력이 필요하는데 청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음향 이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즉 소리의 물리적 특성과 음질 열화 요인, 좋은 음질의 조건, 그리고 소리가 심리 음향학적으로 어떻게 지각되는가에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리의 음질 평가할 때 형용사 음향 전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음향 전문 용어를 모르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느낌을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습니다. 청감 능력이란 소리의 음량, 음색, 주파수 특성 등 음향 특성에 따른 음질 변화를 지각하는 능력과 소리의 음질과 물리 특성을 연관지어 표현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수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청음 훈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청음 훈련이란 음악대학의 커리큘럼에 있는 교과목입니다. 음악 교육에서는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창 교육이 있고 또 음악을 듣고 음정, 멜로디, 화음, 리듬을 인식하여 악보에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청음 훈련 교육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감 훈련과 청음 훈련은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청감 훈련은 소리의 크기, 높이, 음색 등 음의 기본적인 특성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의 기본적인 지식부터 시작하여 주파수 대역과 특성에 따른 음질 변화, 왜곡, 잡음, 마스킹, 잔향, 명료성 등에 대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질의 차이를 음향 특성과 대응시켜 차이를 알아내는 훈련을 합니다. 청감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음질 열화 요인과 음질 체크 포인트를 구별하여 음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청감 훈련 방법은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음향 기초 이론을 철저히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음을 경험하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듣고 악기를 연주해 보는 것도 청감 훈련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